너무 잘 만들었어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안 좋아요. 난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향후 휴대 노트북의 방향을 바꿀 만큼 위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번에 인터뷰합니다. 오토기어. 삼성에서 네. 굉장히 특이한 제품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뭡니까? 갤럭시북 S라는 모델이에요. 와, 너무 예쁜 거 네, 아니에요? 이전에 갤럭시북은 네. 이게 분리가 되는 투인원 방식이었는데 아하. 이게 이제 신형으로 나오면서 노트북 형태로 바뀌었어요. 노트북 형태로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이노베이션식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윈도우가 태블릿을 만든 때가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태블릿 하면 아이패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2000년부터 윈도우에서는 태블릿이 차세, 포스트 PC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2001년도 CES에서 그 빌 게이츠가 태블릿은 앞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PC가 될 거다. 5년 이내에. 그런데 이제 왜 펠레의 저주라고 있어요, 축구에. 펠레가 우승할 거다 그러면 그 팀은 꼭 떨어져. 근데 빌 게이츠의 저주도 있어요. 빌 게이츠가 뜬다 그러면 잘 안 떠. 그 뒤로 HP, 뭐 후지츠, 에이서 다 달라져서 소니 태블릿 PC는 냈는데 네. 안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안 사냐면 너무 비싸요. 그냥 일단. 활용도도 없고 애플리케이션이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이 안 됐는데 기계만 나오면 뭐 할 거야. 사람들이 이게 뭐지? 신기해서 터치 펜이 들어가네. 그때 당시 전자 유도식 디지타이저였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써봤는데 뭐 글씨 몇 번 써보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갖고 놀다가 아 이게 무겁고 크고 비싼 걸 누가 사? 다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아이폰 나왔잖아요. 아이폰 나오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태블릿을 다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딱 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누가 사? 시대에 이거는 망작이 될 거다 그랬는데 정말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이패드는 진짜 혁신적이었죠. 왜 혁신적이었냐면 아이패드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혁신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용하기가 편리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컨텐츠 소비 기기로서 편안하게 휴대할 수 있고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이뻐서 맞지. 어디다 휴대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자랑스러운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들게 하는. 그래서 모바일 PC의 생태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패드가 이제 2010년에 발표가 돼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강타를 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노트북 PC를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PC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PC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폈냐면 스마트폰이 대세라고 그럼 스마트폰을 흉내내자. 그래서 투인원을 만들어내고 컴포터블을 만들어낸 거예요. 컴포터블이 뭐냐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360도 회전을 해서 뭐 태블릿 모드, 노트북 모드, 텐트 모드, 스탠드 모드 이렇게 변신이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왜 스마트폰하고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 태블릿을 사느냐. 이 윈도우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들은 크고 무겁고 여전히 거추장스러운 이 투인원 PC나 컨버터블 PC 여기에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윈도우 진영의 태블릿들이 실패한 이유는 네. 스마트폰이나 OS X,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태블릿을 흉내내는 기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왜 태블릿을 필요로 하거나 노트북을 필요로 하냐면 스마트폰은 영상이나 소스를 소비하기 적합한 기기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창조하거나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럼요. 생산성이 있으려면은 키보드나 또 뭐 터치패드, 뭐 트랙 포인터, 마우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해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뭘 가지고 다니냐면 외장 키보드, 그 다음에 거치대 이런 걸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노트북을 그렇게 대체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노트북이 이러한 사용자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윈도우 노트북을 생산하는 그 PC업 브랜드들이 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제품이 그동안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LG 그램 정도가 그치. 예, 소비자들의 좋아졌죠. 뭐 삼성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이전에 노트북 펜 봤었죠. 360도 네, 회전되는. 맞아요. 진짜. 제품은 참 잘 만들었는데 안 소비자들이 팔렸어. 그 제품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우 좀 무거운데. 그렇지. 예, 그렇게 그냥 쓰는 스마트폰처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성 편한 게 좀 없나.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북 S를 냈는데 이게 딱 나왔는데 이 제품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전문가들의 평가는 안 좋아요. 성공을 못할 거라고 대부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요? 왜냐하면 여기에 윈도우 계열에 탑재되는 인텔이나 AMD의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X86이라 그러는데 네. 이 X86 계열의 프로세서가 들어가야 PC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문제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RM 계열의 프로세서 AP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계열의 프로세서와
윈도우 계열의 프로세서가 사실은 구조는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게 각기 다른 운영체제로 발전을 해와서 네.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AP를 PC용으로 사용하려면 에뮬레이션으로 윈도우 PC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네. 가상 버추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컨버팅을 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호환 안 되는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PC 사용자들이 누가 사느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PC는 호환성이 생명인데 당연하지. 뭐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라든지 뭐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최신 버전들이 안 돌아가니까 아직 지원을 안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누가 쓸 거냐? 외면할 거다. 아무리 뭐 제품을 이쁘게 만들어도 이런 입장인데 난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PC 사용자들은 네. 안 사지만 PC를 사지 않았던 PC의 불편을 느꼈거나 PC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PC 구매를 미뤘던 사람들은 관심을 보인단 말이야. 왜? 이건 스마트폰을 닮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해석한 노트북 PC이기 때문이에요. 범을 잡으려면은 범 구란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그냥 범이 출몰할 때 뭐 여기쯤 나올까 그 주변을 서성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윈도우 PC들은 스마트폰을 단순히 흉내를 냈기 때문에 범의 굴에 들어간 제품이 없단 말이야. 얘는 범의 굴에. 근데 얘는 지금 범의 굴에 들어왔어. 어허. 심장 자체를 스냅드래곤 80X라고 해서 현재 모바일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냅드래곤 855 최신 AP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사용성이 굉장히 간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0X는 사실 855 칩셋, 최근에 이제 출시된 스냅드래곤 855의 PC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 모바일용이 아닌 PC 최초의 ARM 프로세서라고 보면 돼요. 퀄컴사에서 이제는 PC용의 이런 프로세서 AP가 들어갈 거니 우리가 빠르게 이거를 치고 나오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나노 공정으로 7나노 공정까지 올리면 아직 멀었고, 그리고 AMD도 내년 초에나 7나노 공정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PC 업계에서는 최초의 7나노 공정의 그 PC 프로세서를 우리가 개발을 했다.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게 어차피 너희들 S86을 에뮬레이션으로 돌리는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PC용 AP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차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뭐 우리가 그렇다고 알 치고 건 없죠. 우리가 알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픽 칩셋이 안드레노 680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드레노 680 칩셋의 성능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 그 프로세서 AP용에 들어가는 안드레노 620 칩셋 대비 2배 이상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8호에 들어가는 안드레노 640에 비해서도 대략적으로 40% 이상 성능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다이렉트 X12를 지원을 하는 등 현재 인텔의 저전력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UHD 620 칩셋하고 비교를 해서 한 85%, 90% 정도의 성능이 된다. 어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벤치마킹 돌려보면 3D 마크 11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9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뮬레이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용으로 개발된 게임 중에 상당수가 안 되고 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도 여기서 이제 잘 구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다. 첫 번째, 이 제품은 실물 깡패야. 맞아. 근데 이쁘긴 진짜 예뻐. 실물 깡패. 실물 어. 디자인이 지금까지 나왔던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너무 예뻐요.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제일 얇고 제일 예뻐요. 진짜 예쁜 건 맞는 것 같아. 얘 두께가 11.8mm예요. 얇아요. 굉장히 12mm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굉장히 얇게 커팅을 해놨단 말이야. 진짜 얇아요.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엄청나게 얇아요. 컬러는 이렇게 골드 컬러. 두 개예요? 네. 이게 뭐 핑크가 워낙 색깔이 많아가지고 뭐 데저트 핑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니, 인디언 약간- 핑크 같기도 하고. 핑크래요. 남자는 핑크, 이렇게 보면 잘. 여자도 핑크, always 핑크. 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은 네. 실물 깡패. 실물 깡패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패드나 아이폰이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게 애플의 광활한 생태계를 통해서 활용도가 높기도 하지만 네, 광활한 디자인이 너무 훌륭했어요. 맞아요. 애플을 포기하지 않은 분들, 애플워치라든지 맞아. 또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디자인 때문이에요. 맞아요. 상당수가 디자인을 물론 바꾸는 활용성 때문에도 있지만,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 스타벅스 출입구는 맥북. 맥북이다. 맥북을 갖고 있어야 스타벅스 들어갈 수 있지. 그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저도 스타벅스
그 입장권을 샀습니다. 그래 딱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말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어. 스타벅스는 맥북을 사용하는 사람과 어. 윈도우 허접한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애플의 맥북 에어라든지 또 맥북 프로 옆에서 빛을 발하는 윈도우 노트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일렉트로마트에 가서 맥북 에어 옆에다 딱 놔봤단 말이에요. 어때요? 맥북의 아우라가 죽더라고. 진짜? 맥북이 빛을 잃어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 간결하고 얇고 소재의 어떤 고급스러운 특성이 강화된 이 디자인이 실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너무 예뻐. 와 이게 윈도우 계열에서 이런 노트북이 나왔어? 정말 얇고 세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부분을 기준으로 11.8mm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재 지금 나온 13.3인치 노트북 중에서 제일 얇아요. 요런 게 가능했던 게 7나노 공정의 TDP 7W의 스냅드래곤 8CX 이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용 AP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허. 윈도우 계열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이 알루미늄 유니바디의 그 소재로 열을 분산을 시키는데 지금 얘도 그래요. 얘도 하판과 상판에 알루미늄 유니바디식의 이런 그 소재를 사용해서 요 본체 케이스로 발열을 분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쿨링팬이라든지 방열판에 추가 없이도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들어간 소재를 보세요. 이게 두께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상판에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네. 이게 알루미늄 한금이에요. 통 알루미늄 한금을 유니바디 형태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 상판의 이 두께가 두꺼워야 1T,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량 노트북에는 0.6T나 0.7T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두께가 한 2T 정도 돼요. 꽤 두꺼워. 자, 이렇게 두껍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상판을 닫았을 때 기역자 형태로 꺾어놓지 않고 판 형태로 해놨지만 보세요. 꽉 물려있죠. 틈이 없어요. 정밀하게 본체와 상판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걸 969g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으니 윈도우 프로세서도 그 정도 무게 나오는데 한 600g대나 700g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가볍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야. 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이전에 윈도우 계열의 노트북도 700g대, 780g대 노트북을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0.6T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2mm 가까운 두께로 굉장히 두껍게 해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오는 무게 부담이 0.6T나 0.7T로 했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단 말이야. 적어도 한 200g은 증가한다고. 오픈 방식으로 본체랑 맞물렸을 때 변형 없이 정밀하게 맞물리려면 이 정도 두께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알루미늄을 깎아서 유니바디 형태로 하게 되면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이 고급 디지털 기기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뒤틀림에 강해요. 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힘줘서 이렇게 흔드는데도 거의 안 휘어져요. 이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고급스럽고 이렇게 얇으면서도 아주 정밀한 디자인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한눈에 봐서도 와 이거는 다른 제품이랑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최대한 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200g 덜어내고 여기서 뭐 한 80g 덜어내면 지금 무게에 한 700g대, 600g 후반대에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외형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소재의 차별성을 기했다는 거. 자, 이게 지금까지 윈도우 진영에서 하지 못했던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왜 가능했느냐? 모바일에 특화된 초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가니 그만큼 발열이라든지 또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다 덜어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형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여유를.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차피 노트북은 이게 부피가 있으니까 700g이든 900g이든 어차피 이거는 가방에 넣어야 돼. 그치. 이게 뭐 스마트처럼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와닿는 거는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보다는 고급스럽고 이쁘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이 더 와닿는다고 판단을 한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디자인 때문에라도 와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네. 여기를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여기. 예, 마이크로 SD 와. 메모리가 들어감과 동시에 나노 UCB 들어가요. 어허. 이 나노 UCB 들어간다는 건 어. 휴대 인터넷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처럼. 처럼.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4G, LTE가 들어가요. 아직까지 5G는 지원을 안 해요. 노트북에서 아직 뭐 5G까지 이렇게 뭐 지원을 해도 아직 인프라가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4G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다음을 생각해서는 5G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유심으로 집어넣고 요 기기를 등록을 해서 휴대 인터넷을 구현을 해놓으면 휴대폰처럼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거죠. 오, 그야말로 always. 그 와이파이 같은 거 안 찾아다녀도 되고.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이 퀄컴에서 이 프로세서를 내면서 always on, always connected. 그러니까 항상 켜져 있고 항상 연결돼 있고 며칠을 켜놔도 문제없는 노트북.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 삼성도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도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쓰기 편한 노트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42Wh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24시간 정도를 사용하려면 한 2에서 75Wh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42Wh로도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퀄컴 8CX가 TDP가 7W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텔의 저전력이나 AMD 저전력 모바일 프로세서의 절반도 안 돼요. 그거는 TDP가 15W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을 최대한 살린 겁니다. 이 웹캠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 여기 있지 않을까? 네, 웹캠이 이렇게 되게 작게 돼 있어요. 그러게. 네. 코하면 어디? 그 슈퍼슬림 베젤, 내레오 베젤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보통 밑에 넣는구나. 네, 그런데 이 삼성에서는 굉장히 작은 모듈을 근데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화질에 문제는 없나요? 뭐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화상 채팅이라든지 못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에 불편을 줄 만한 화질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슈퍼슬림 베젤로 측면 베젤 최소화해 놓고요. 13.3인치 이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이 풀 HD 해상도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밝은 액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외부에서 사용하기에도 적당한. 이게 삼성은 원래 삼성이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타입이 이제 VA 타입인데 디스플레이 휘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터치 됩니다. 터치 되는군요.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스마트폰 하긴 사용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거다. 얘 혹시 어디까지 펴지나? 펴지는 건 여기까지 아, 펴져요. 여기까지 펴지. 네. 여기까지. 워낙 슬림하기 때문에 아. 이 힌지 구조가 그렇게 여유 있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80도로 펴지지는 않습니다. 키보드는 이제 보통 13.3인치에 들어가는 평범합니다. 네. 키보드는. 풀 사이즈 들어가 있어요. 키스트로크는 잠깐 낮습니다. 본체가 워낙 얇아서. 맞아요. 그다음에 요 전원 버튼은 여기에 위치하고요. 여기에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름과 동시에 사용자를 인식하는 펑션을 누르면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특수 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 네, 이렇게 얇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광섬유로 이 키보드 백라이트를 구현해 놨는데 네. 굉장히 은은하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화이트 백라이트라 해서 전체를 비추는 게 아니라 이 글자만 이렇게 발광이 되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얇지만 최대한 사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배터리 사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체는 또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거칠거칠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 하판도 알루미늄 합금, 여기 이제 마그네슘 합금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강화 유리로 해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터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3.5 오디오 헤드셋 단자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였구나. 네, 이게 전원 단자인 줄 알았어. 네, 요게 이제 USB Type C입니다. 네. 전원은 여기로 충전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요게 전원 여러분들. C2C입니다. C2C 요즘이 다 C2C죠. 요 보시면은 패스트 차징이라고 되어 있죠. 슈퍼 패스트 차징. 어. 네. 그래서 휴대폰보다 약간 사이즈가 크죠. 그러게 진짜. 네,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진짜 너무 깔끔. 굉장히 간편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하고 같이 공유를 하니까 휴대폰 충전기를 같이 그러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긴 그렇네. 그러니까 휴대폰, 패드, 노트북을 하나의 충전기로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오, 이런 그건 점에서 이점이 이점이 있네요.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USB Type C 단자가 있습니다. 양쪽 충전 다 됩니다. 이게 8GB DDR4 2133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SSD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6GB고요. 가격은 129만 원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129만 원. 그러니까 129만 원의 호환도 제약이 큰 모바일 AP의 노트북을 누가 구입할 것이냐.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평가인데 그렇지. 저는 된다고 봅니까? 이 제품은 향후 휴대 노트북의 방향을 바꿀 만큼 상당히 위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패드가 처음 나올 때 저렇게 제한적이고 저렇게 불편하고 기능이 부족한 태블릿을 누가 쓸 것인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많은 앱들이 개발이 되고 그렇지. 또 사람들이
그 패드를 중심으로 제품을 소비하는 어떤 생활 패턴이 생기면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태블릿 생태계가 생겼습니다. 물론 태블릿하고 스마트폰이 사용 용도가 겹치다 보니까 태블릿 시장은 점점 좀 없어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절대로 커버할 수 없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키보드가 있다는 거. 그렇죠. 입력 디바이스. 절대적으로 수십 년간 크리에이터들에게 작업 편의성을 제공해준 키보드. 당연히. 그다음에 터치패드. 이 입력 디바이스는 터치패드. 절대로 스마트폰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라든지 외장 키보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스마트폰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 디스플레이 사이즈. 아 사이즈. 그렇죠. 아예 그렇지. 아무리 스마트폰이 커져도 그렇지, 13인치대로 이건 커질 수는 스마트폰은 없어요. 없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다가 아 정말 이거 불편한데 이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트북 없을까? 하지만 굉장히 이쁘고 스타일리시하면서 내가 그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핵심 기능만 들어있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노트북이 어디 없나?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어때요? 짱이죠. 예, 딱이에요. 지금의 노트북이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맞아서 지금의 노트북 스타일이 맞아서 계속 구입해 왔던 소비자들에게는 이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지만 기존의 노트북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비해서 너무 거추장스럽고 쓸데없이 기능 많고 뭐 안 쓰는데 뭐 저런 식으로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래서 안 샀던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한번 사볼만 하겠는데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호환성 문제는 윈도우 앱스토어에 가면 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생산성 뭐 이런 앱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능이 제한적인 휴대 노트북에서 굉장한 전문적인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러니까 뭐 오피스라든지 뭐 워드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파일을 본다든지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하는 정도 PC 사용자들의 80~90%가 다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캐주얼한 프로그램들은 이 앱들을 통해서도 대부분 해결이 돼요. 간단하게 MS와 관련된 MS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워드나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다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런 제품들은 호환을 다 하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은 되진 않지만 뭐 CS 같은 옛날 버전들은 또 돌아가요. 사용자들이 잘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실사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뭐 간단한 캐주얼한 게임들을 다운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게임들이 종류가 꽤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게이밍 PC가 왜 안 팔리냐면 그래픽이라든지 뭐 각종 기능들은 너무나 좋아졌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PC 게임의 그 무겁고 시간 많이 드는 게임은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캐주얼한 게임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맞아. 지금 PC 게임 진영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 게이밍 노트북이 생각만큼 폭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 환경이나 게임의 스타일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최적화되어 있고 거의 그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은 이 제품으로도 비슷한 환경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확실히 구분이 된다라는 전제 아래서 게임을 지원하는 유무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호환성이 안 되는 문제들도 사용자군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기존의 PC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제품을 나 사고 싶어 할 것 같으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그렇지. 분명히 그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네. 하지만 이 제품을 매력적으로 느낄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에서 못하는 노트북 PC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럽고 스마트폰을 닮아 있고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흉내낸 게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노트북 PC가 없을까 하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너무 잘 만들었어, 기본을. 너무 잘 그래요. 만들었어. 이쁘잖아요. 새로운 스타벅스의 입장권이 된다. 입장권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예쁘다. 디자인에 올인한 삼성의 결정은 제가 볼 때는 맞았을 시장에서 것이다.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어허. 그리고 호환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 줄 거고 사용자들은 빠르게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왜냐하면 맞아. 호감을 갖게 되면 불편해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거든. 삼성의 갤럭시북 S로 이런 과감한 이건 제가 볼 때는 삼성의 혁신다운 혁신이야. 어허. 기존의 삼성의 문제가 뭐였냐면 네. 기존의 삼성은 자기들이 시장 상황을 예측했어.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완벽에 가까운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소비자가 결정하는 그렇지. 거다. 그러니까 완벽한 제품이라는 게 삼성에서는
어려운 게 돼버린 거야.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답지 않은 제품이야. 그래. 호환이 아직 안 되는 게 많은데 지금까지 삼성의 스타일은 이런 제품을 출시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삼성이 그렇게 과감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이 제품을 한번 던져보겠다는 거야. 디자인에 굉장히 민감하고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네트워크에 항상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받아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되니까. 계속 개선을 해서 다음 버전으로 해서 이러한 제품들의 생태계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돈을 던진 겁니다. 굉장히 삼성답지 않은 과감한 시도예요. 그리고 도전에 저는 도전. 그 시도가 맞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소비자들을 움직일 거라고 봐요. 예, 너무 확신을 하시니까 네.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욕 한번 시원하게 먹자. 만약에 안 되면 뭐 댓글 다세요. 된다 그러더니 되긴 무얼이 되냐 낄낄낄. 내가 1번은 할 거야. 제조사들은 네. 이렇게 그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는 제품보다는 한 번쯤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그렇지.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이 그래요. 이 초기 버전은 뭐 매출이 많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분명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예요. 그리고 다음 모델 또 개선된 호환성이 더 확보된 차기 버전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킬 거고, 분명히 이런 비슷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조사들을 긴장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시장에 뛰어들도록 할 거예요. 그런 프론티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멋지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이거는 뭐 별로 뜯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너무 얇다. 그 이렇게 이쁜 걸 또 어떻게 뜯어? 그 여태 건 안 예뻐서 뜯으신 거예요? 없잖아 있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우성을 어떻게 뜯어? 에휴, 어? 알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김태희를 어떻게 뜯어? 인사하시라고요. 못 뜯어. 인사하시라고요. 네, 드디어 윈도우 계열의 노트북도 애플을 압박할 수 있는 디자인의 압박할 수 있는.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외모주의 상주의 같아. 인사하시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 글이 성지가 되면 좋겠네요. 이 컨텐츠가. 될 거야 아마.